갑국에서는 총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은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제를 통해 선발하고 나머지 100명은 전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현행 방식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안이 제시됐대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총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한대요. 총 의석수는 300명이었죠.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으로 늘린대요. 그럼 원래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이었는데 지역구를 100으로 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200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소수대표제,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로 이름이 바뀌었죠.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예요. 권역별로 몇 등까지 잘라서 뽑는 거죠. 작은 권역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게 소선거구제고 그 권역을 좀 더 넓은 권역으로 묶는 게 중대선거구제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한대요. 단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한 명씩만 공천한대요. 그래서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면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갑을병정으로 나누고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대요. 그럼 갑을병정,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수에 맞춰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몇 명씩 가져갈지를 결정하겠대요. 정당 명부도 권역별로 작성한대요. 이건 그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이제 우리가 30%가 됐어. 이러면은 정당에 그럼 너네 10명 될 거야.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비례대표라는 게 바로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당에서 누구까지 우리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걸 미리 작성을 하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역별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한다. 그 권역 사람들의 선호도에 비례해서 이 자리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1번,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원내라는 건 국회의원 내라는 거죠. 국회 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원래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을 해야지만이 국회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에서는 꼭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만 획득하면 국회에 올 수가 있어요. 좀 더 쉬워지겠죠.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2번,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비례대표의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례라는 건 말 그대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늘어났다는 건 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이 좋아진다, 높아진다 라는 걸 뜻하죠. 그 다음 3번.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그렇겠죠? 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가 권역에서 뽑힌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여기서 권역별로 나누지 않고 비례대표를 전국에서 뽑았다고 했죠. 그럼 이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은 나는 전 국민이 뽑아줬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이후에 개정 이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 지역 사람이 뽑아줬어. 나는 다 지역 사람이 뽑아줬어. 이렇게 말을 해서 지역 대표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군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이죠. 소선거구제에서는 어차피 한 선거구마다 한 명씩 뽑히기 때문에 각 선거구 내에서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 한 표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권역으로 묶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2명까지 선발할게.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은 1번 A 정당이 50%를 득표했어요. 만약에 250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B 정당이 100표만 받았어요. C 정당은 한 15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등만 뽑히는 게 아니라 2등까지 뽑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나 100명이 선택한 사람이나 다 같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100표의 가치가 마치 250표의 가치와 같아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바로 선거구 내의 표의 등가성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바로 중대선거구제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에요. 소선거구제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한 명만 뽑으니까. 대신에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선거구 사이에 만약에 인구 편차가 존재할 때, 각자 살고 있는 사람 수가 다를 때는 선거구 사이에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다음 문제로 5번으로 가볼게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아니죠. 비례대표라는 거는 정당이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정해요. 국민은 누구한테만 투표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국회의원, 특정 국회의원한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누군지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A 정당이 좋아. B 정당이 좋아. 정당 투표만 하고 각 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나눠줘요. 근데 이 명부는 누가 작성해요? 정당이 작성하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미리 유권자한테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유권자가 일일이 난 3번한테 투표할 거야. 5번한테 투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